사다리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제 돼 있거든.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봐봐. 지금 여기가 얼마니 얘들아? 여기가 얘가 x 뭐가 되는 겁니까?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면 결국에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당연히 뭐니? 여기 있는 이 CB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 그쵸? 여기 있는 OA의 길이는 굳이 알 필요가 없죠. 얼마니까? 얘가 지금 6이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높이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만 내가 체크하면 되냐? B의 좌표만 내가 체크를 좀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체크할 거냐면은 그냥 요만큼의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그러면은 B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3에서부터 A만큼 이렇게 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 마이너스 이놈 새끼. 3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리고 Y 값은 결국에는 X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6에 3 더하기 A 마이너스 3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고 나면 넓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길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2A가 되겠죠? 얘가 A니까 2A 자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윗변 6이니까 곱하기 그 다음 뭐가 있어 얘들아? 높이가 있어야 되겠지. 높이는 얘가 되겠죠. 이걸 한번 싹 정리하면 되겠지. 그치? 높이가 있을 것이고 곱하기 뭐가 있어?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높이도 결국에는 A에 관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식이 되겠지. 맞나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S가 뭘로 표현되냐? A에 관한 3차식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3차식은 항상 얘들아 뭐가 필요해? 범위가 필요합니다. 추수제수 할 때. 그럼 범위가 뭐냐? 쌤이 이만큼의 길이를 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까지 갈 수가 있겠지. 맞죠? 왜 그러냐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고 A 범위가 0, A, 3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서술형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100% 극대나 극소에서 답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극대 극소에서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퀄 들어가지도 않잖아. 그래 안 그래? 이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양 끝점에서는 당연히 A의 최대 최소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극대나 극소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3차식 만들어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돼.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얘들아 어떻게 푸는 게 조금 더 편하냐면 물론 뭐 이 식을 뭐 정리만 하시면 뭐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얘들아?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그냥 얘가 Y축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Y축인데 얘를 그냥 Y축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Y축으로.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왜? 길이가 뭐가 돼야 되니까? 6이 돼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도 얘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얘가 3이고 얘가 마3이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뭐가 되니?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니까. 이렇게, 아니, 더하기.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뭐가 좀 편하냐면은 여기는 B의 좌표가 얘가 이제 A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B좌표가 그냥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S라는 거는 자 윗변 똑같지요? 2A 더하기 아랫변 얼마?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바로 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 이렇게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죠? 그러고 나면은 여기 있는 거 뭐 S는 이렇게 약분해주면
얘는 a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얘하고 얘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3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a 플러스 27 이렇게 하시고 0에서부터 a는 3까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굳이 여러분 이거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뭐 내용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알겠어? 그러면 s 프라임 a라는 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삼으로 묶어주면 여기는 마2 얘가 3이니까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아니지?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여기 a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왜? 0부터 3까지니까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항상 극대에서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a 값이 1이니까 그 2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y축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옮겨서 이렇게 풀면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니까 조금 단순하게 되니까 내가 식을 세울 때 조금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 43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반지름이 3이고 얘가 9다 라고 했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얘가 3이고 얘가 9니까 여기를 우리가 R이라고 한번 잡아준다면 여기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3R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왜냐면은 3하고 9라는 게 결국에는 1대 3이란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높이는 9에서 뭐를? 3R을 뺀 거가 높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결국에 이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 중에서 부피가 최대가 되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A고 그때 부피가 뭐 B가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부피를 구하는 게 내 목적이니까 부피는 선생님이 V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밑면의 넓이에 해당하는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가 9 마이너스 3R이니까 결국에 이거 뭐가 되는 거야? R에 관한 3차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같은 경우는 따로 빼놨다가 나중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파이 뭐 데리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R의 범위는 0에서부터 R은 여기가 3이니까 어디? 이렇게 가는데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무조건 어디서 나오게 돼 있다고? 극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냥 이거 풀어가지고 조금 전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 결론적으로 자 봐봐. 이렇게 평면의 넓이가 나오든 원뿔에 이렇게 갇혀있는 원기둥이 나오든 두 개는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그동안에 계속 나왔어요. 번갈아 가면서 얘가 훨씬 더 잘 나왔고요. 참고하시고 자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았던 게 이제 433번하고 434번인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9에 내접해 있는 경우가 되는데 9에 내접해 있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이렇게 되죠. 자 9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9가 이렇게 있고 자 9에 원기둥이 뭐 하는 거니 얘들아? 내접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원기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부피가 얼마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9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9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겠니 얘들아? 3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내려서 이게 어리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9 마이너스 얼제곱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이제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나는 뭐가 필요하니? 이 높이가 필요한 거잖아. 그쵸? 높이는 당연히 이거의 몇 배가 되겠니 얘들아?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h라는 거는 뭐가 되냐? 루트 2배 9 마이너스 얼제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 다 체크할 게 이거야. 뭐냐? 체크할 게 뭐냐면 얘들아 원기둥의 부피라는 거는 결국에 부피는 파이 얼 제곱 곱하기 h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 있는 h에다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앞에서 했던 문제처럼 이 친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가 아닙니까? 다항함수가 아니죠.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 미분할 줄 알아 몰라? 모른다고. 이거는 이제 미적분 내년에 이제 공부하실 거고 아직은 우리가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h를 r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r제곱을 뭘로 바꿔야 돼? h에 관한 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식으로 세웠을 때 그 식이 다항함수가 돼야 돼. 우리는 다항함수의 미분이야. 알아듣겠어? 자, 그래서 양쪽을 제곱을 한번 해주면 H1은 제곱은 4시고요. 여기 9 마이너스 얼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자, 9 마이너스 얼제곱이라는 게 4분의 1 H 제곱이고 얼제곱이라는 그런 식으로 9 마이너스 4분의 1 H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되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V 뭐 H식으로 바꿔가지고 파이 곱하기 R제곱인데 R제곱이 여기 9 마이너스 4분의 1 H니까 9 마이너스 4분의 1 H 제곱에다가 H를 곱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H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나와요? 3차 함수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9에 나오면 이렇게 이 방식만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계산하는 거 똑같겠지. 나머지는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친구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연습해 놓으시면 나오더라도 뭐 내가 당황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하나만 더 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자 9가 이렇게 있어요. 9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원뿔이 아니고 이 원뿔 상황은 뭐 똑같겠지. 이렇게 원뿔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니? 5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내려보면 얘가 지금 R이거든 얘들아. 그러면 여기 이 길이는 아까 했던 거와 똑같아요. 자 루트 하시고요. 25 마이너스 얼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나 어차피 뭐가 필요해? H가 필요해. H가 이만큼이 필요한 거야. 그럼 H는 얘들아 어떻게 되면 되는 거니?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죠? 이것도 당연히 5겠지. 이렇게 반지름이니까 맞나요? 결론적으로 H라는 게 뭐가 되냐? 5 더하기 루트 25 마이너스 얼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자 부피를 한번 구해보면은 파이 R 제곱의 H인데 이 H 자리에 이 친구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듣겠지? 누가 와야 되는 거야? R 제곱을 블라블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R제곱 자리에 이 친구를 집어넣는 방법 쪽으로만 여러분이 뭐 하시면 가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기까지 하고 자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거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지금 몇 차 함수니 얘들아? 3차 함수야. 3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는 거는 얘들아 여러분 당연히
접하려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웨이브가 있고요, 움찔이 있고요, 휠이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웨이브가 아닌 이상은 접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얘가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3차 함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당연히 x축이 어디하고 어디 있을 때 접하게 되는 거니? 여기 이렇게 극소를 지나가거나 이렇게 극대를 지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뭐가 되겠어? 아, x축이 접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나는 당연히 여기에 이 x값이 얼마인지, 이 x값이 얼마인지를 체크하셔가지고 이 x값들이 뭐가 되면 되겠어? 0이 되면 된다를 이용해서 실수 a값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일단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아듣겠니?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야? 그치? x1, x2를 찾는 거야. 이거는 바로 뭐라고 얘들아?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 보시면요. 6x 제곱 마이너스 넘어오니까 6에 a-1x 6a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걸 6으로 한번 묶어 보시면 6 이렇게 없어진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인수는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a니까는 플러스 a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x 이퀄 1 또는 x 이퀄 마이너스 a에서 뭐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 이게 바로 x1하고 x2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실수 지금 a 값이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내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다 1을 넣어볼게. 자, f1 f1 하면은 뭐가 되겠어 여기서? 2-3에 a-1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되면서 정리해보시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는 마이너스 9a가 되고요. 근데 플러스 1이 있네요.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하고 해가지고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a 값은 뭐가 되겠어? 3분의 1이라는 하나의 값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아듣지? 함수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0이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f-a를 한번 집어 넣어볼게요. 자, f-a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이 되고요. 얘가 a 제곱이 되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다가 얘니까 마이너스 3a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3a 제곱 되고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a가 가면 플러스 12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맞죠? 자,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0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5a 세제곱 더하기 15a 제곱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a 제곱으로 내가 묶어보시면 a-3은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 값이 0이 되든지 a 값이 뭐가 되면 된다 얘들아? 3이 되면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알아들어? 네. 결론적으로 a가 0이 되든지 a가 3이 되게 되면 이 값이 0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뭐 할 수 있어?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이걸 모두 다 더하시면 계산 잠깐만 미안합니다. 여기서 얘를 인수분해 할 때 지금 마이너스 ax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x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여기가 플러스 a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한 번만 다시 해줄게요. 자, 그래서 f-1이야 여기가. 자, f-1 마이너스 1 하시면 2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 하면은 그대로 1이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하면 플러스 6a가 된다.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어디가?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어이씨, 왜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되니? 여기가 3a이고 얘가 1이니까 3a 플러스 1이 0이 돼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fa를 한번 해볼게. a 하면 2a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세제곱 a 제곱이니까 플러스 a 제곱이고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a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 네. 플러스 3a 제곱. 어디가? 여기? 네. 세 번째요. a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되지?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돼서 여기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a 제곱이 돼서 자, a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으면은 a 플러스 뭐가 되니? 3이 0 돼서 a가 0이나 a는 마이너스 뭐나 3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뭐가 답이 됩니까? 1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다. 예수도야.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런 거 해석하기 쉽지가 않거든. 자, 얘가 오늘 설명 조금 어려워도 잘 들으셔야 돼요. 얘가 x 이퀄 3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 이게 얘들아 절대값이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 있다고 한번 해봐. 이게 x축이야.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 몇 곳이 되는 거니? 세 곳이 되겠지 당연히. 이런 곳이 다 미분이 불가능한 쪽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3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쪽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야. 자, 극대극소를 지나가는 경우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면 얘가 이런 식의 모양이 되면서 여기서만 뭐 하겠어 얘들아? 미분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얘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가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만 뭐 하겠어? 미분이 불가능하겠지. 그치?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얘들아 어떤 게 더 훨씬 더 많이 나오냐면은 당연히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 극대보다 크거나 극소보다 뭐하거나 작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보다는 극대나 극소를 접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문제 많이 나오고 훨씬 더라는 표현보다 그냥 아예 얘가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가 돼 있을 때 x 이퀄 3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축이 이렇게 가 있거나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극대하고 극소 자리에 x가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차 함수의 절대값이 하나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려면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x축이 극대나 극소에서 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 그럼 결국에는 하나는 무언가 뭐 해야 되더라? 접해야 되고 하나는 뭐 하는 거야? 지나간다 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든 이렇게든 어쨌든 간에 하나는 지나가고 하나는 뭐 하는? 접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gx가 절대값 씌우고 x-a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fx와 3보다 작은 실수 a거든. 그런데 3에서는 뭐 하라고 해요? 미분이 가능하지
안 와야 된다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3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왜? 여기서 뭐가 안 돼야 되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당연히 3보다 작은 A인데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는 그림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3이 되고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A가 되는 이러한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결국에 fx가 여기 이제 fx가 2차식 이렇게 깔아줄 건데 f에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얘가 제곱이고 얘가 1차니까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x-a하고 x 빼기 3을 이 fx가 뭐 해야 돼?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렇게 돼야 결국에는 gx가 절대값 x-a의 제곱 x 빼기 3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모양이 나와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뭐 할 수 있어? 나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누구만 일단 구하면 되니 얘들아? a만 지금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냐? gx의 극대값이 30이거든? gx는 지금 얘들아 이거를 꺾어 올린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의 y값이 얼마란 얘기야? 32란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절대값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여기 값이 뭐가 돼야 되겠어? y값이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3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절대값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알아듣겠어? 네. 그러면 여기 그러면은 x값은 과연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비율 관계에 의해서 얘가 지금 a고요. 얘가 지금 얼마니 얘는? 얘는 몰라요. 얘가 지금 3이야. 자, 변곡점 이렇게 극소 그러면 요렇게가 뭐하니 얘들아? 같잖아. 그치? 나는 지금 뭘 알아야 되냐? 이 좌표를 내가 알아야 된다고. 이 좌표는 A라는 점에다가 요만큼의 길이를 뭐 하는 거지? 더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 맞죠? 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x값은 뭐냐면 A 더하기 하시고요. 이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3-a야. 이거에 대한 3분의 얼만큼? 이만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A 더하기 3분의 2니까 여기 이렇게 앞에 거 먼저 계산해 주시면 뭐가 되겠어? 9분의 2가 되나요? 이렇게 되고 아니죠. 왜 이러냐 계산이. 뭐가 2가 되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a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분의 1 a 더하기 2가 이 x값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g에다가 3분의 1 a 더하기 2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다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a 값을 뭐 해야 되는 거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x, 여기 x에다가 이 친구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으면 a에 관한 식으로 바뀔 것이고 그게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는 a 값을 구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fx는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나머지 계산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꼭 좀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이 반드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절대값이 씌웠을 때 x값 하나에서만 미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주어진 게 3차 함수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극대나 극소가 반드시 x축에 접해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시오 라고 했고요. 얘들아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무슨 값이지? 함수값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함수값의 차를 구하라는 말이잖아. 예를 들면 뭐 f5
뭐 빼기 만약에 뭐 F2 이런 거 만약에 구하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누구는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죠? 상수항은 의미가 없죠. 그쵸? 그래서 함수값의 차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나는 뭘 생각해야 돼? 아, 상수항은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좀 가볼게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도함수는 얘가 3차 함수니까 얘는 2차 함수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대칭이니 얘들아? 축대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축에 대한 대칭이니? x 이퀄 2에 대한 축대칭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이게 이 3차 함수가 요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축에 대해서 프라임 함수가 요렇게 그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x 이퀄 뭐라는 얘기니? 1에. 그러면 여기 있는 변곡점의 x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2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x 이퀄 1에서 그 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얘가 2니까 여기는 x 이퀄 뭐라는 얘기니 얘들아? 1이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x 이퀄 3이구나 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내가 구해야 되니까 어쨌든 fx식이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 거는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그치? 이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손 하나 그어볼게요. 얘를 y 이퀄 k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면 얘는 x 이퀄 얼마가 되는 거니 얘들아? 4가 되겠지. 비율관계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fx 함수와 우리가 fx식을 세울 때는 항상 함수의 교점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게 그게 일반적이야. 알겠지? 네. 즉 fx와 k의 교점이 당연히 여기서 뭐를 갖고 얘들아? 중근을 갖고 여기서 뭐를 갖습니까? 지나가는 한 실근을 갖게 되겠네. 맞죠? 그래서 fx-k라는 친구는 최고차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x-1의 제곱 x-4 이렇게 식이 세워질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친구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나는 실제적으로 뭐는 의미가 없다고? 이 k는 의미가 있다고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얘는 실제적으로. 왜? 어차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대와 극소의 차를 구하라는 얘기는 어차피 극대가 1이고 극소가 얼마인 거 알아요? 3인 거 알잖아. 그러면 F1, F3을 구해서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그럼 어차피 K는 뭐가 될 거니까? 없어질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0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 3 집어넣은 거 얼마 값이 있겠지. 그거를 빼서 이 값을 구하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비율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싹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런 문제들이 뭐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됐어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438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하고 플라잉 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했고요. fx는 x 이퀄 0에서 극대값 4를 갖는데 얘들아 최고차항이 양수다? 최고차항이 양수면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는 무슨 의미지? W자가 돼야 된다는 의미야. 맞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되고 움찔이라든지 휘리릭이 돼버린 이런 순간 뭐가 존재할 수가 없어 얘들아? 극대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 알겠니? 그래서 4차 함수인데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즉 극소도 두 개가 있고 극대가 하나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요. 조금 더 보면 fx의 극소값은 얘들아 오직 0뿐이 없대.
자, 극소가 지금 얘들아 몇 개 있는 게 정상이야? 2개 있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극소값은 오직 0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야? 얘도 뭔가 y값이 0이란 얘기고요. 얘도 무언가 y값이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y값과 여기 y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똑같아지는 얘기지. y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얘는 정확하게 뭐가 돼야 돼? W자 모양이 돼야 돼. 왜? 이게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 이렇게 똑같은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런 사차 함수는 없어요. 이런 사차 함수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 나번 말 때문에 네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완벽한 W자가 되는구나. x 이퀄 0에서 극대값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y x 하시고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런 식이 되는 이게 바로 fx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4가 된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면 자 f1도 내가 구해야 되고요. 플라임 1도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fx 함수를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 여기서 어떻게 세울 거냐 그 얘기야. 항상 내가 fx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누구하고 접하는지를 보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벌써 근이 몇 개니? 2개. 여기서 근이 몇 개야? 2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4개 차가 다 드러나 버린 상황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았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쌤이 얘를 갖다가 a라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fx하고 0하고의 근이 얘하고 이건데 둘 다 접하니까 중근을 갖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라는 거는 최우상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a의 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x 이퀄 0에서 극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되겠어 얘들아? 4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0 집어넣으면 a제곱이니까 a 4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될 것이고 그러면 a제곱은 뭐 2가 되겠죠? 그러면 a제곱은 그 a는 풀마 루트 2가 될 건데 결론적으로 a는 양수를 잡았으니까 얘가 루트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라는 거는 x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x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어?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얘가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더 편하냐면은 이거 두 개 합쳐버려. 합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의 뭐가 되겠어? 제곱 이렇게 되겠지. 알아듣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F1, F'1만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식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약에 모양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 얘기야. 생각을 해보시면 얘들아, 지금 내가 나에게 어떤 미지수를 알 수 있게 준 조건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뭐 0일 때 뭐라는 거? 4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 얘기는 내가 무언가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미지수 하나만 가지고 세워야 그게 클리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 얘로 식을 안 세우고요. 얘로 식을 안 세우고요. 여러분들이 얘로 식을 세워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세워도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 결국에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얘는 또 y 이꼴 k라고 놔야 되겠지. 알아듣니? 그러면 fx 이퀄 k라는 친구가 얘를 우리가 얘를 만약에 마이너스 a라고 잡으면 a 근 마이너스 a 근 0에서는 뭐가 되는 거고 중근이 되는 거고 그러면
넘어와서 마이너스 k라는 친구는 x 제곱하고요.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누가 되는 거니? 4가 되는 거니까 얘가 4가 된다라는 걸 해결했네. 그치?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이 a들은 내가 뭐 할 수가 없어? 더 이상의 조건이 지금 나에게 없잖아. 그래서 해결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연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내가 f에서 식을 세울 때 무조건 이쪽으로 가든지 이런 식의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돼. 접하는 쪽으로. 알겠지? 더군다나 얘는 x축이니까 얼마나 좀 편하기는 해. 맞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렇게 내가 식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을 못하면 문제를 못 푸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수능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친구들은 이런 식의 것들이 만약에 눈에 안 보이면 공통 과목에서 수투에서 22번하고 22번, 21번 이런 거는 다 날라간다고 보면 돼. 못 풀어. 아예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연습을 조금 여러분들이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점을 지난다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이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무슨 의미지? 미지수 하나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점을 지나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된다고 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x 이퀄 2에 대한 대칭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4차 함수 생각을 해봐. 4차 함수가 어떤 x축에 대한 대칭이 되려면 뭐밖에 안 돼? 완벽한 W자밖에 안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4차 함수가 이런 식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x 이퀄 2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알아듣죠? 자, 그 다음에 함수 fx는 x 이퀄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 그러면 여기가 x 이퀄 1이고 여기가 x 이퀄 3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때 fx의 극대값이 a일 때 a 제곱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극대값이 2에서 갖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f2 값이 a라고 했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f2의 제곱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도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벌써 여기는 내가 1이고 얘가 3인 거 내가 다 뭐 했어? 확인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얘가 y = k다 라고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fx라는 친구하고 k의 근이 1에서 중근, 3에서 중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fx라는 거는 뭐 fx-k가 되겠죠. 자, 얘는 중근이고 최고차항이 지금 뭐니까? 1이니까 x-1 제곱 x-3의 제곱하시고 넘어오면 플러스 k다 이게 이제 fx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지?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뭐 k만 체킹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k라는 거는 여기 원점을 지난다고 0,0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대입해 주시면 k값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식이 완벽하게 다 컨트롤이 된 상태에서 이거 구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440번이고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x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얘는 최고 차항이 양수라고만 했지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미지수 하나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임의의 양수 t에 대해서 이거 잘 봐봐 얘들아. 임의의 양수 t에 대해서 마이너스 t에서부터 t까지의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이 뭐가 된다고 얘들아? 0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에 대한 지금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뭔 소리냐라고 보면 얘는 자 선생님이 일단 한번 그려놓고 이렇게 이게 이제 fx라고 보고 여기가 당연히 y축이 돼야 되고 즉 극대값은 x 이퀄 0에서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인 이런 완벽한 W자 모양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t에서 t니까 여기가 만약에 t라면 얘가 마이너스 t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0이겠지. 이해돼요? 자,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t다라고 하면 얘하고 똑같이 가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t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어지는 평균 변화율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방정식 f 프라임 x 이퀄 0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은 알파, 베타 1이거든? 그러면 도함수의 실근은 극대, 극소, 즉 여기에서 같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무조건 0이 돼야 되고요. 얘네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는 절대값이 똑같은 그런 x 위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근데 근이 알파 베타 0이야. 아니 알파 베타 1이야. 그러면 무조건 여기가 x 이퀄 뭐가 돼야 되는 거니 얘들아?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될 거야? x 이퀄 마이너스 1일 것이고요. 그리고 얘가 x 이퀄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알파벳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이렇게 세 개가 바로 알파 베타 1의 값이다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세 근을 곱했을 때 함수값이 뭐라고? 0이라고. 그러면 f-1이나 f1이나 f0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x축이라는 게 이렇게 가든지 또는 이렇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f알파, f베타, f1이 마이너스 2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의 함수값하고 여기의 함수값 얘네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f알파는 여기 값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0이니까는 0일 것이고요. 이게 x축이라면 첫 번째 얘가 x축이라면 그럼 여기 함수값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네가 1, 마이너스 1 뭘로 가지면 되겠어? 함수값을 가지면 되겠지. 그러면 f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f-1의 함수값도 마이너스 1 이거는 0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만약에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가 x축이 아니고 여기가 x축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얘가 그럼 x축이라고 한번 볼게요. 얘가 x축이라고 하면 이거의 함수값도 0 이거의 함수값도 0이고 이거의 함수값은 무조건 뭐밖에 안 돼 얘들아? 양수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세 개의 함수값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을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이러한 그래프의 위치가 돼야 된다라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자 fx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라고 fx의 교점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 중근이고 얘가 뭐가 중근이 되겠지. 그러니까 fx equal 마이너스 1 넘겨오면 플러스 1이라는 게 여기서는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했어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a로 잡아주시고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면 이제 누구를 내가 일단은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a를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 그쵸? a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위치가 지금 바로 0, 뭐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0,0을 여기다 뭐 해가지고 대입을 시켜가지고 fx는 얘까지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f0은 0이니까 뭐 f0은 a 곱하기 1 빼기 1 이게 바로 0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결론적으로 a 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fx를 뭐 할 수 있어?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이 441번도 되게 좋은 문제고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난이도 좀 있는 지금 우리 여기 하는 그래프 파트가 다 난이도가 좀 있고 여러분 시험 나온다면은 아마 거의 마지막 장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야 다. 자, fx가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3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fx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얘들아? 미지수가 없어요. 미지수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 뭐 할 수 있어? 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럼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f 프라임 x 한번 해보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 해가지고 이거 인수분해를 좀 한번 해보시면 3x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는 2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는 뭐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되시겠지, 그치? 자, 이거 한번 볼게. 실수 t에 대해서 x가 t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이런 식의 표현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t가 있어. t가 만약에 뭐 0이라면 0, 1이라면 1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fx의 최소값을 뭐라고 한다고? gt라고 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 gt가 t 콜 a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 a 값이 과연 뭐가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t 값이 만약에 얘들아 t 값이 여기라고 해, 여기라고 t 값이 여기라고 해보면 x가 t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만큼의 함수가 될 것이고요. 맞죠? 이만큼의 함수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의 최소값은 바로 얘가 되겠지. 우석아 지금 보고 있지? 잘 봐. 이거 잘 봐. 특히 미적분 하는 친구들 정말 잘 봐야 돼. 자, 여기라면은 이만큼의 함수에서 최소값이니까 얘가 될 거야. 그치? 맞죠? t가 만약에 여기라면 자, t가 여기라면은 그 선생님 여기라고 치고요. t가 여기라면 이만큼의 함수식에서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최소값이니까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t가 여기라면 여기,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 그리고 판단해 볼게. 이 gt라는 함수는 여기하고 선생님 똑같아지는 이렇게 선 하나 그어 볼게요. 그거 보고
여기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은 지금 똑같아 y 값이. 그러면 이 점이 되기 전까지는 gt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냐면은 이런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여기 값이 뭐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최소가 되겠지. 이해돼? t가 만약에 여기라면 여기일 거 아니야. 최소가 여기일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t값이 얘들아 여기면 이만큼의 함수에서 최소값을 gt라고. 그러니까는 t가 여기라면 gt 함수는 그냥 이거야. gt는 여기야. 그치? 만약에 t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함수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gt야. 여기가 t가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 선생님이 가정을 지어보면 요만큼의 함수에서 최소값이니까 어디가 되는 거니? 여기가 되는 거지. 최소값이니까. 그치?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여기 있는 이 선 얘들아, 이 선보다 이렇게 더 왼쪽에 t값이 가면 그냥 이 그래프 자체가 뭐가 돼? gt 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t값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만큼까지는 t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이 값이나 이 값이기 때문에 t가 여기 있든 그 걔네들은 다 그냥 이만큼이 되겠지. 이만큼이 이렇게가 gt가 되겠지. 그리고 t가 만약에 여기를 벗어나서 더 왼쪽에 만약에 t가 있다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t가 되겠지. gt 함수가. 그래서 gt 함수가 결국에 얘들아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게 gt 함수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gt 함수야.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꺾인 점이지. 이렇게 왔다가 꺾였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부드럽게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미분이 돼야 안 돼요? 얘는 미분이 가능하죠. 얘는 첨점이 아니 꺾인 점이 아니니까. 즉 어디서만 미분이 안 되는 거야? 여기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지금. 수특 이런 식의 문제 있습니다. 경화 친구들. 결론적으로 t = a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 실수 a 값이 뭐냐? 얘가 바로 내가 찾는 실수 a 값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 친구는 3분의 6입니다. 2니까. 그러면 비율관계에 의해서 비율관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율관계에 의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것이고 두 칸 이렇게 후퇴했을 때 얘가 6이고 얘가 마사니까 한 칸당 마이너스 얼마씩? 분모가 3일 때 분자는 마이너스 5씩 이렇게 작아지는 규칙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만큼 더 작아져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A라는 거는 3분의 마이너스 뭐가 된다? 9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찾는 답은 1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2번.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봤던 문제와 좀 비슷하죠. 어디 봤던 문제하고? 여기서 봤던 문제하고 436번하고 442번은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A가 양수인 상수 A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안에를 보니까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를 꺾어 올렸어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면 꺾어 올리면 미분이 안 되는 곳이 무조건 3개라고. 근데 이런 거는 스토리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아, x값이 한 곳에서만 미분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게 쌤이 아까도 굉장히 강조 드렸지만 아, 극대가 이렇게 x 위치거나 그래서 이렇게 꺾어 올리면 그래프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만 아, 너만 미분이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라고. 알겠지? 그러면 fx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절대값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요 x 플러스 3 x 빼기 3 x 더하기 a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가 얘 아니면 이거하고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알면 쉬워. 이게 알면 쉬운데 모르는 거니까. 그치? 근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a는 누가 될 수밖에 없고 얘들아? 3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 있는 친구 fx는 결국에는 x 더하기 3의 제곱 x 빼기 3 이런 함수가 바로 뭐야? 아, fx 함수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극대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가 어디지?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3은 제곱이니까 중분 이렇게 접하고요. 얘만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네. 극대값입니다. 극대값은 얘를 꺾어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야기인 거야. 여기. 그치? 그러면 나는 극소값을 구한 다음에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마3이에요. 여기가 3입니다. 이렇게 잘라보면 얘네 구간이 모두 다 같다라는 비율방의 특징이 있죠. 그러면 얘네가 6인데 두 칸씩이니까 결국에 여기는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난 여기 x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됩니까? 1만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네. 1 집어넣으면 얘는 16이 될 것이고요.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인데 어차피 절대값 씌웠으니까 플러스 2가 돼서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x equal t가 두 함수 fx가 있고요. 자, gx가 있습니다. 쌤 개인적으로 이 443번 문제도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너무 좋은 문제고 이 앞에 있는 거보다는 조금은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너무 좋은 문제예요. 자, 4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HT라고 할 때 HT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쉽게 말해서 4차 함수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잘 몰라, 진짜. 그래서 3차 함수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하면 해볼게, 이렇게. 어떻게 생겼겠지, 얘들아? 그러면 x equal t니까 여기 시작해볼게, x equal t. t 이렇게.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자, 빨간색 함수가 f 함수고요. 파란색 함수가 지금 g 함수거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g가 위에 있으니까 g t-ft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겠지. 그쵸? 그런데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이렇게 x 이고 t가 그러면 얘는 빨간색이 위에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ft-gt가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그래프가 f하고 g가 어디에서 위로 바뀔 수가 있잖아. 그래서 거리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거리 ht를 뭐라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냐면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더 위에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ft 마이너스 gt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바로 ht 함수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기 안에 있는 거의 절대값을 씌운 게 ht가 되고 그 ht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곳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여기 있는 이 a라는 친구가 어떤 범위를 가져야 돼?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너희한테. 자 그래서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얘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얘부터 ft-gt를 구해보면 여기서 얘를 지금 빼는 거니까 ht라는 건 절대값 하시고요. 자 t 4제곱 t 4제곱 얘밖에 없으니까 세제곱은 얘가 넘어와야 되네. 그러면은 얘는 세제곱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4t 세제곱이 돼야 되고요. 여기는 홀수밖에 없네요. 얘 짝수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t 제곱이 되고요. 얘네가 지금 넘어오는 거니까 플러스 12t 플러스 a의 절대값. 이게 바로 ht다 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여기 있는 걸 선생님이 그냥 KT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K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T야. 그러면 미분 이게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얘가 미분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미분이 안 되는 거니? 1차로 인수분해가 되면 미분이 안 돼요. 2차로 되면은 접하는 거기 때문에 즉 KT 이퀄 0이라고 봤을 때 즉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1차 나머지 하나는 몇 차? 2차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지. 근데 2차가 바로 뭐가 돼야 돼? 완제 이렇게 되든지. 그래서 이렇게 1차인 게 두 개가 있어야 그 부분은 뭐 할 것이니까 X축 지나갈 것이니까 그 부분을 꺾어서 올리게 되면 그 부분은 미분이 뭐 하다는 거야? 불가하다. 지금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자 KT t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12t 플러스 a 이퀄 0인데 우리가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넘어가면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t 4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아니죠.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2t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친구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여기 있는 A의 그래프를 그려봐서 얘네들이 지나가는 위치가 몇 곳만 있으면 돼? 두 곳만 있으면 돼. 접하는 거 말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이거 내가 그래프 그리는 거는 뭐 어려울 건 없겠죠. 그냥 뭐 RT라고 한번 해볼까요? RT라고 한번 해보면 이거 여러분이 뭐 4차 함수고 지금 뭐 했기 때문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그리는 거는 여러분이 문제가 안 되실 거고 한번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9가 되고요. 여기가 1, 마이너스 7이 되고요. 7 여기가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1,9 얘가 1,7 그 다음에 여기는 3,9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이 얼티 4차함수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A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꺾이는 점이 몇 개가 되는 거니 얘들아? 4개가 되는 거지, 그치? 꺾이는 점이 4개가 된다는 건 이 4곳에서 모두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미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알아들어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미분이 안 되는 곳이 없죠.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9구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도 미분이 안 되는 곳이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분이 몇 곳에서 안 됩니까? 4군데서 안 되겠네요. 이렇게 쭉 계속 4개에서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몇 곳에서 안 됩니까? 2군데서 안 되겠죠. 여기는 지금 접해 있으니까 양 끝에서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기 2곳에서만 뭐 하는 거니? 아, 미분이 안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얘가 y a인데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7보다 뭐 하면 되겠어? 작거나 같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미분이 안 되는 곳이 몇 곳밖에 없다? 2곳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A의 범위는 이게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